어제 썼던 중단원 문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 풀어볼게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정식을 써보면은요, 0.9x 마이너스 1.8은, 는 0.7x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수점이 보이네요. 소수점, 분모, 루트. 아직 루트는 배우지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보기 싫은 애들이에요. 있으면 힘든 애들, 없어야 되는 애들.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적용을 해야겠죠. 소수점은요, 소수점 한 자리면은 10을 곱하면 되고, 소수점 아래에 여기가 두 자리면은 100을 곱해서 소수점을 없애는 겁니다. 자, 다 한 자리밖에 없죠? 그래서 10을 곱해서 할 건데요. 곱할 때는 여기 항에다가 또 요 항, 모든 항에다가 다 곱해야지 등식의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0.9x는 9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요. 0.7x는 7x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1도 플러스 10이 될 것입니다. 여기 1에도 10을 곱한다는 거 여기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x항은 좌변으로, 7x는 좌변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7x가 되기 때문에 9x 마이너스 7x 9 빼기 7은 2니까 2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8은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플러스 18이 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18, 28 그죠? 자신있게 외치셔도 돼요. 18, 28. 자신있게 외치셔도 됩니다. 수학이니까요.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2로 나누면 약분이 되고, 여기 2로 나누면 14. 그래서 지금 여기 a 값이 14가 됐습니다. a는 14예요. 자, 요번에는요, 이제 시원한 하늘색으로 두 번째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b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써볼게요. 9분의 1 x 더하기 6분의 5는 2분의 3이 되어 있는데 분모도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거는 없애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일 때는 죽이면 안 되겠죠? 그냥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없애자. 9, 6, 2. 9하고 6하고 2의 최종 배수를 구하면요. 9일은 9는 안 될 것 같고 2의 배수가 아니니까 9이 18 되네. 18. 그죠? 18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욕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18을 곱해주면은 9하고 약분돼서 2가 되니까 2x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약분 18을 곱해주시면은 6, 3, 18이잖아요. 3이 남네요. 그래서 3, 5, 15. 그 다음에 여기다가 18을 곱해주시면은 2하고 약분돼가지고 2, 9, 18이니까 9, 3, 27.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x만 남겨두고 플러스 15를 이항을 합니다. 플러스 15는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15. 이항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래서 27 빼기 15가 돼요. 27 빼기 15는 12잖아, 그지? 따라서 x는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b는 6이에요. 출제자가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a 더하기 b는 14 더하기 6입니다. 따라서 20 이렇게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 하늘색으로 가겠습니다. 길이가 72cm인 철사를 구부려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1대3인 1대3 수학적인 내용 나왔고요. 직사각형 도형 나왔네요. 도형 나오면 바로 그림을 그린다. 가로의 길이가 더 짧네. 1대3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1대3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란 소리고 여기가 2면 여기는 6이란 소리고요. 그죠? 따라서 얘네가 3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1대3. 그래서 앞으로 1대3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에 해당하는 거는 뭐 비례상수를 이제 뭐 문자를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A라고 하면 A, 1A, 3에 해당하는 거는 3A로 이렇게 아예 이 몇 대면 이 비율을 없애고 싶으면 어떤 문자를 곱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요거 이제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A라고 놓고 여기는 3A라고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뭐 K를 써가지고 K3K 해도 되고요. X를 써가지고 X3X 해도 돼요. 아시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가 72라는 것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A고 여기도 3A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둘레를 다 더하면은 72라는 얘기죠. 그럼 A가 하나, 두 개에다가 3개 더하면은 5개, 거기다가 또 3개 더하면 8개잖아요. 그죠? 8A가 72가 나와요. 따라서 A는 9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가로는요. 가로의 길이는 9cm, 세로의 길이는 3A니까 39, 27cm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9 곱하기 27, 9, 7, 63, 9, 2, 18, 24. 18 되게 자주 나온다.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43이 되겠고요. 단위를 굳이 쓰자면은 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동생이 오후 1시에 집을 나선 지 5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어요. 왜 따라 나섰을까? 5분 동생을 왜 따라갔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국어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겠죠? 이야기를 만들어 보셔야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궁금하면 안 돼. 숫자에 집중해서 숫자와 관계 이런 거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몇 따라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 1시에 나갔어. 형은 몇 시에 나갔어? 5분 후니까 1시 5분에 나갔네요. 그랬을 때 동생과 형이 각각 시속 3km, 4km로 걸을 때 형과 동생이 만나는 시각.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형과 동생이?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일단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동생이 집에서 나갔어. 근데 형이 나중에 따라갔어, 이렇게. 근데 형이 좀 빨라.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만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1번, 속도가 똑같아야 만난다. 이거는 일단은 거리 나오고 시간 나오면 거속시입니다, 여러분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속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리가, 이제 속력이 똑같냐? 속력은 형이 빠르죠. 그죠? 그래야 따라잡죠. 그죠? 시간이 똑같냐? 시간, 동시에 만나야 되니까, 근데, 동생이 먼저 나갔잖아요. 그럼 이동한 시간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죠? 동시에 딱 이제 만나도 동생이 5분을 더 간 거잖아. 5분 먼저 나갔으니까 시간도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거리가 똑같나? 만나려면 똑같은 거리만큼 가야 되겠죠? 만난다는 거는 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형이 간 거리는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형이 4로 갔어요. 4 곱하기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거랑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은 동생이 간 거리랑 똑같아야 돼. 동생은 속력 3으로 갔고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형의 시간과 동생의 시간. 여기는 이제 형이고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쪽은 형이고요. 이쪽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가 같아야 돼. 근데 얘네가 각각 몇 시간을 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건 5분 후. 형이 동생보다 5분을 적게 갔어. 동생이 예를 들어서 X분을 갔으면 형은 5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X 빼기 5. 그죠, 여러분들? 5분 덜 간 거지, 늦게 출발했으니까. 만약에 형이 X분을 갔으면
동생은 x 더하기 5가 되겠죠. 형보다 5분 더 간 거니까. 어떤 거를 x를 놓는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이 5분 후에 갔으니까 형은 동생보다 5분을 덜 갔다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동생을 왜 따라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 동생보다 5분이라는 시간을 덜 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x로 넣는다면 x분 갔으면 형은 x 빼기 5분을 갔다 이거죠. 그리고 거리가 똑같아야 만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분배 법칙을 써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인 한 가로 앞에 숫자가 있을 땐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4x 빼기 4, 5, 20. 요것은 3x가 됩니다. 그럼 3x를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3x가 되기 때문에 4x 빼기 3x는 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0은 플러스 20이 되니까 20 이렇게 되겠네요. 이 x가 누구였냐면 동생이 간 시간이거든. 20분 갔네, 동생이. 동생이 20분 갔으니까 형은 15분 간 거고. 근데 묻는 게 뭐냐면 만나는 시각을 물어봤어요. 동생이 1시에 출발했어. 1시에 출발해가지고 20분 동안 갔어요. 그럼 몇 분에 만난다? 1시 20분에 만난다 이거죠. 형은 5분에 출발했으니까 15분 간 거 맞죠? 그죠, 여러분들? 요런 문제 잘 풀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저분한 거는 지우고 갈게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돌려보십시오. 자, 12번.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수도관 A를 이용하면 20분이 걸리고 수도관 B를 이용하면 15분이 걸린대요. 이런 거 문제집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풀면은 이건 좀 아닌가? 그래, 이거 하지 말고 치킨 한 마리를 먹는데 내가 먹으면 한 15분이면 한 마리 먹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누구랄까? 우리 아들이 먹으면은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둘이 같이 먹으면은 몇 시간 걸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 몇 분 걸릴까요?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누가 하면 얼마나 걸리고, 누가 하면 얼마나 걸리고, 합해서 하면 얼마나 걸리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일의 양에 관한 문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돗물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납니다. 물 채우는 거. 이럴 때는요, 시간을요, 이제 20분이 걸렸다 그러면은 1분에 이제 얼마만큼 채우느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자, 수도관 A를 이용하면요, 20분이 걸려요. 그럼 A는요, 이제 이렇게 A, B 해놓고 1분 동안 채우는 양이요, 20분의 1만큼 채우겠죠. 1분 동안. 그 다음에 B를 이용하면 15분 걸린대요. 가득 채우려면은 15분이 걸려. 그럼 B는 1분 동안 15분의 1을 채우겠죠. 그래야 15분을 곱하면 1이 되죠. 이해 가시죠? 역수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를 동시에 채운대요. A 플러스 B. 그럼 1분 동안 얘네들은요. A로 20분의 1을 채우고 B로 15분의 1을 채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수의 합이 나와 또. 분수의 합을 구할 때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한다. 근데 이제 20을 2배 하면 40 안 되잖아요. 3배 하면 60은 되겠네, 60. 얘는 3배니까 3이고 얘는 4를 곱해야 되니까 4가 되겠죠? 한마디로 60분의 7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분의 60분의 7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60분의 7을 몇 분을 해야 1이 되겠느냐. 전체가 1로 보는 거죠. 우리 아까 쉽게 생각하면요. 20분이 걸리면 20분의 1이었잖아요. 15분이 걸리면 15분의 1 역수였잖아. 그러면은 60분의 7을 채운다는 거는 1분에 몇 분이 걸린다는 얘기? 거꾸로 역수이니까 7분의 60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야 약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1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7분의 60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몇 분 걸렸다 나오면 역수입니다. 역수.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걔네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역수를 하면 답이 되는 패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방정식 문제 중에서 3대 방정식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거속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속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뭐 일의 양입니다. 누가 하면은 며칠 걸리고 누가 하면 며칠 몇 시간 걸리고 시간 그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일의 양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가 이제 옛날에 소금물이었어요. 소금물이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교과서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그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도 소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소금물은 빠져나갔고 근데 중요하긴 합니다. 그거랑 유사한 게 증가 감소. 우리 수업 시간에 할인했잖아요. 할인. 20% 할인하면 곱하기 0.8. 그죠? 근데 이제 20% 증가하면은 곱하기 1.2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책이 없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요. 그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3대 문장제 문제예요. 이것만 잘 마스터를 해놓으면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갈게요. 13번. 기온이 X도씨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이거다. 기온이 15도씨일 때 똑같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15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15도일 때 속력, 요즘 보면은 10초 시간이 나왔고요. 시간이 나왔고 거리 S가 나왔고 속력 V가 나와서 거속시네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일단은 속력을 내가 여기 대입해서 구해야 될 것 같고 곱하기 시간은 10초라 그랬으니까요. 여기는 초속이니까 10초 괜찮습니다. 단위 맞추시고요. 곱하기 10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속력을 구해보겠다. 속력은 요 공식에다가 대입하란 얘기죠. X일 때 요거니까 X가 15라면 15를 대입해라. 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속력 한번 구해볼게요. 331.5 더하기 0.6에다가 숫자와 문자 사이에는 뭐가 숨어있다? 곱하기가 숨어있다. 그래서 여기 15 이렇게 곱하기 15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는 331.5 더하기 요거 곱하면은 6 곱하기 15가 90이잖아요. 따라서 소수점이 하나 있으니까 9가 되겠네. 그지? 따라서 340.5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340.5. 그럼 여기는 11 곱하니까 소수점 하나가 없어지겠죠. 3405 이렇게 되겠습니다. 3405. 자, 단위는 미터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간단히 했을 때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분모 없애라 싫은 놈들을 없애라는 얘기죠. 분모 없애고 동류항은 계산하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x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쉽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 원래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일단 통분을 해야 돼요. 4하고 3하고 12로 통분하면 되겠네. 여기다가는 3 곱해주고 여기다 4 곱해주고 그래서 12분의 위에 여기 4, 30이니까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해주고요. 빼기 12분의 3, 40이니까 4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죠? 요거는요. 한꺼번에 12분의로 해주면은 쭉 전개를 해. 이제 이렇게 분배법칙 쓰면요. 3이 6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로 볼게요. 마이너스 4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뭐가 됩니까? 6x 빼기 4, 여기 6x하고 빼기 4x가 동류항이잖아요. 그래서 2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해서 좀 볼게요. 분리해서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12분의 2니까 6분의 1x. 그 다음에 여기니까 그냥 12분의 2로 할까? 그냥 12분의 2x 빼기 12분의 1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x의 개수는 요거예요. 그치? 12분의 2 거기에다가 상수항은 이겁니다. 마이너스 12분의 11입니다.
그러면 분모 똑같으니까 11로 통분 필요 없고요. 2 빼기 11은 마이너스 9잖아요. 근데 12하고 9하고 약분이 되네. 둘 다 3의 배수네요. 3, 4, 12, 3, 3, 6.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걸 잘 봐. 뚫어지게 봐. 그럼 얘는 모든 항이요. x가 있는 항하고 상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감이 오죠. x제곱도 없잖아요. 그죠? x제곱이나 y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했을 때 x의 개수와 상수항이라는 것은 요거하고 이거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이 나왔을 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식을 구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몇 x 제곱 몇 x 뭐 상수항 있고 거기다 또 앞에 몇 x 3세제곱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있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더하는 방법이 x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x 없이 숫자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요럴 경우에 쓰는 방법이에요. x가 없어지면 된다는 거는 곱하기가 없어진다는 거는 1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죠? 0을 곱하면 아예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x가 1이면요. x가 1이면 x 세제곱도 1이고요. x 제곱도 1이고요. x도 1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1 곱하기 동그라미, 1 곱하기 동그라미, 1 곱하기 동그라미. 그래서 1 곱하기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만 다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어려운 말로 개수의 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거를 다 더하는 방법은 x가 얼마일 때다? 1일 때다. 이거 알면 진짜 쉽죠? 아,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4분의 여기 x가 1이면은 2 곱하기 1, 2 빼기 1이니까 1이지.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빼기 요거 약분하면 1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4분의 1 빼기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x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 여긴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있으면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이었겠지만 지금은 항이 x항하고 상수항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숫자를 다 더하래. 보이는 숫자를 다 더하는 거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거다? 1을 대입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진짜 쉽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올림피아드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x 빼기 10은 0이야. 이거를 전개했을 때 눈에 보이는 숫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 상수항 포함해서 모든 개수의 합을 다 더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x가 얼마일 때다 그거는? 1일 때다. 근데 여기에서 x 빼기 1에서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0이잖아. 그럼 얘네가 얼마든지 간에 0을 곱하면 다 얼마가 돼버려? 0이죠. 그래서 답이 0인 이런 문제가 한 30년 전, 20년 전 그때 초등학교 올림피아드 문제에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문제 남았습니다. 지워. 깨끗하게. 자, 해볼게요.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보자. 핑크 없나, 핑크? 여기 있네, 핑크. 핑크로 쓰였어. 선생님이 좀 핑키 하잖아요? 합시다.